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렌고쿠 쿄주로 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고쿠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에 등장하는 염주입니다. 그 염주 아니고 화염할 때 염입니다. 처음 보면 목소리도 크고 눈도 엄청 부리부리하고 도시락 먹으면서 우마이를 외치는 장면은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요. 알고 보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고든 마음을 가진 캐릭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뜨거운 존재감을 아주 작고 말랑한 펠트 인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 줍니다. 렌고쿠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꽃 같은 머리카락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불꽃 같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중력이 자주 꺼지는 편이라 중간중간 화염의 호흡으로 집중력을 올려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머리카락에 사용할 노란색 펠트를 골라줍니다. 문제는 노란색이 두 개라는 건데요. 둘 다 노란색인데 하나는 조금 밝고 하나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라 렌고쿠 머리색으로 어떤 게 더 어울릴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 방에 걸려있는 렌고쿠 테피스트리에 직접 대고 비교해봤습니다. 동생한테는 비밀입니다. 색을 정했으니 이제 펠트에 도안을 옮겨줄 겁니다. 밝은 색 펠트에는 수용성 펜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물티슈로 지울 수 있어서 밝은 펠트에는 이쪽이 훨씬 편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색 펠트에는 선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흰색 젤리롤 펜으로 옮겨줍니다. 도안을 다 옮겼으면 이제 화염의 호흡으로 펠트를 잘라줍니다. 호모노코큐 스슝! 이때 선 안쪽으로 너무 많이 자르면 렌고쿠상 떡대가 줄어드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렌고쿠는 듬직한 맛이거든요. 너무 홀쭉한 염주가 돼버리면 무한열차가 아니라 무한걱정. 작은 조각들이 많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한쪽에 잘 모아둡니다. 이제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렌고쿠상은 눈매가 정말 중요한 캐릭터라서 이 단계에서 인상이 거의 결정됩니다. 눈썹은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고 눈은 바느질로 고정해줍니다. 이 부분이 렌고쿠의 기백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아주어야 하는데 삐뚤어졌네요. 얼굴 바느질이 끝났으면 물티슈로 수용성 펜 자국을 지워줍니다. 수용성 펜은 편하지만 지우는 걸 까먹으면 오니가 되어버려요. 소중한 렌고쿠상을 오니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물티슈로 꾹꾹 닦아주면서 선을 지워줍니다. 이제 몸통을 바느질해줍니다. 염주님 속살은 뽀얗네요. 바느질할 때는 어깨부터 시작해서 목 부분은 남겨두고 천천히 둘러가며 꿰매줍니다. 다음은 렌고쿠상에게 옷을 입혀줄 겁니다. 바지에는 주름을 넣어줍니다. 작은 인형이라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오타쿠는 이런 디테일 못 넘어가거든요. 이때 바로 바느질하기보다 뒷면에 흰색 젤리롤 펜으로 주름선을 미리 그어두면 훨씬 쉽습니다. 앞에서는 선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어디를 따라 바느질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제복 상의에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단추 자수를 넣어줍니다. 실을 바늘에 감아 작은 매듭처럼 올려주는 자수법인데 작은 인형 단추 표현에 꽤 잘 어울리고 이 작은 단추 몇 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고 없고 차이가 꽤 큽니다. 단추가 없으면 그냥 동네 고등학생 가쿠란이 되거든요. 작지만 뚜렷하게 단추를 수놓아줍니다. 가쿠란으로 만들 걸 그랬나? 이제 몸통에 옷을 입혀줍니다. 발목 쪽에는 쿄아네를 바느질해 줄 건데요. 귀멸 칼날 캐릭터들이 발목에 묶고 있는 그 천입니다. 불꽃 모양 물감치라는 걸 잊었네요. 영상 편집하는 시점에서는 제 손을 떠나서 수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몸통과 옷이 따로 놀지 않도록 위치를 맞춰가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 단계부터는 드디어 뭔가 렌고쿠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몸통 바느질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솜을 넣어줍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말랑한 정도로 넣어줍니다. 염주님이지만 키링이니까 약간의 말랑함은 필요하겠죠? 머리를 연결하기 전에 목카라를 붙여줍니다. 순간 접착제를 바르면 바늘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소량만 발라줍니다. 실로 디테일을 살려주고 남은 부분은 순간 접착제로 잘 둘러서 붙여줍니다. 이제 귀를 바느질해줍니다. 작은 귀 조각은 존재감이 크지는 않지만 없으면 묘하게 허전합니다. 귀가 될 수제비 같은 조각 2개만 먼저 만들어둡니다.
이제 몸통과 머리를 연결해 줄 건데요. 드디어 인형의 형태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만 아직 머리카락이 없어서 염주 모욕죄로 잡혀갈 것 같아요. 이때 아까 만들어둔 귀 조각도 같이 끼워받게 해줍니다. 나중에 따로 붙이려면 위치 잡기가 더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머리와 몸통을 연결할 때 같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기울어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랭고쿠는 올곧은 남자니까요. 머리에도 솜을 넣어줍니다. 이때 이마 쪽에는 솜을 좀 덜 넣어줘야 얼굴 형태가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솜을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나중에 머리카락을 붙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마 쪽은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주면서 적당히 채워줍니다. 짜란! 당직을 서러 왔습니다. 이제 랭고쿠의 핵심인 머리카락 작업을 해줄 건데요. 그냥 노란 머리로만 만들면 랭고쿠가 아니라 제니스가 되겠죠? 랭고쿠 머리카락은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이어지는 불꽃 같은 색감이 특징입니다. 먼저 도안의 선을 다시 앞머리 펠트에 옮겨줍니다. 처음부터 미리 그리지 않은 이유는 수영성 펜을 오래 방치하면 선이 흐려져서 나중에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그리기 귀찮아서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선을 옮긴 뒤에는 물감으로 붉은 색감을 칠해줍니다. 물감이 마르면 앞머리카락만 따로 바느질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간 머리카락을 끼워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습니다. 이미 바느질을 해버렸지만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풀었다가 다시 해줍니다. 같은 일을 2번 하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더 나은 랭고쿠를 위한 수련을 했다고 생각하기로 하죠. 노란 펠트 사이에 빨간 펠트 조각도 같이 끼워받게 해줍니다. 랭고쿠 머리카락은 노란색만 있으면 불꽃 느낌이 약하기 때문에 빨간 조각이 같이 들어가야 훨씬 랭고쿠다워집니다. 앞머리를 정리했으니 이제 뒷머리카락을 바느질해줍니다. 뒷머리카락에도 솜을 넣어줍니다. 얼굴 부분과 딱 맞게 솜을 넣을 예정이니 가운데보다는 위아래 위주로 솜을 넣어줍니다. 솜은 조금씩 넣어가며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인형은 키링으로 만들 예정이라 작은 조각을 같이 끼워 박아줍니다. 이 조각이 나중에 고리를 연결할 부분입니다. 헬스장에서 미술놀이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뒷머리에도 붉은 색감을 칠해줍니다. 불꽃머리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려둔 도안대로 색칠해줍니다. 꽁지머리까지 물감과 솜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남은 옷 조각들을 순간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바느질로 꿰매기 어려운 작은 조각들은 접착제를 사용하면 훨씬 깔끔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들어가야 귀살대원 옷 실루엣이 완성됩니다. 손 떨려서 잘못 붙이면 안 되니 잠시 호흡을 멈춰줍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순간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펠트에 순간 접착제를 많이 바르면 천이 뜨거워지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브러쉬 타입 순간 접착제로 소량만 얇게 발라줍니다. 랭고쿠가 화염의 호흡을 쓴다고 제 손가락까지 불탈 필요는 없으니까요. 붙이기 전에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금씩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랭고쿠 쿄주로 펠트 키링이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눈썹은 강하고 머리카락은 불타고 생각보다 더 든든한 인형이 됐습니다. 가방에 달고 다니면 왠지 오늘 하루 정도는 마음을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